1의 사설 아인슈타인의 합규약. 아인슈타인의 합규약이라 하면 아인슈타인의 서메이션 컨벤션. 이 아인슈타인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아인슈타인입니다. 또는 아인슈타인 표기법 노테이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내용은 간단합니다만은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법칙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i = 1부터 3까지 ai, bi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고 했을 때 아인슈타인의 합규약의 핵심은 이걸 빼자 이거죠. 이것을 생략하자. 즉 AI, BI를 적으면 AI, BI는 실제로 이게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자는 것이 아인슈타인의 합규약입니다. 단 여기서 언제 시그마가 있고 없고 판단하느냐면 이렇게 I가 두 개 겹칠 때, 두 번 나타날 때, 이럴 때는 우리는 생략하자 이렇게 정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옛날에 우리가 논문을 쓴다고 하면 생각해, 지금은 뭐 컴퓨터를 하지만 이와 같은 수식도 옛날에 논문을 쓴다고 했을 때 이런 거 들어가면 귀찮겠죠. 억수로 귀찮죠. 즉 처음에는 귀찮아서 이렇게 적자. 이거 옛날에 타이프 치려면 뭐 어떻게 해야 될지 감이 잘 안 옵니다. 그렇게 했는데 실제로 이렇게 하고 보니 무지 편리한 점이 많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일의 사실 자체가 아인슈타인 합규약과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만 하나만 하더라도 상당히 유용한 점이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럴 때 요 시그마에 사용된 첨자 여기 또는 중복으로 두 번 나타나는 것을 갖다가 우리는 더미 인덱스라고 합니다. 또는 합첨자라고 얘기하고, 더미라는 말은 뭐 큰 의미가 없는 뭐 그런 뭐 가짜 뭐 그런 뜻이 되겠죠. 이 가첨자를 사용하여 IJK는 의미가 없다 이거죠. 무슨 말이냐면 AI, BI나 AK, BK나 AJB 다 같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왜? 이것은 두 번 나타날 때 첨자가 요거 생략된 거니까 실제 AI, BI를 하면은 실제로는 이거 되겠죠. 그런데 이쪽도 마찬가지고 이쪽도 마찬가지고, 즉 이 IJK는 의미가 없는 가첨자, 더미 뜻 알면 이해되겠죠. 큰 의미가 없는 뭐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첨자가 됩니다. 이 책에서는 특별한 그 없는 한 이런 첨자 표기법을 사용하기로 합니다. 자, CI라 했다면 식이 있습니다. 이런 식. CI는 AIJ, BJ 플러스 DI라는 식이 있다면 이 여기서 한 항, 이건 I가 한 번만 나타났고 여기도 I가 한 번이지만 여기는 J가 두 번이죠. 이 말은 이 식에서는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요 J = 1부터 3이 생략, 즉 두 번 나타난 겁니다. 생략되어 있기 때문에 AI, BA 플러스 DI가 식이 의미하는 것은 AI1, B1 플러스 AI2, B2 플러스 AI3, B3 플러스 DI, 즉 이렇게 하고 나면 J는 나타나지 않겠죠. 이 J는 의미가 없죠. 여기에 AK, K로 들어가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식에 보면은 CI는 AI 이렇게 됐죠. 근데 이 I는 의미가 있죠. I는 의미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I = 1일 때 이 식은 어떻게 보면 C1은 이렇게 바뀔 것이고, I = 2일 때 C2, I = 3일 때는 C3 이렇게 바뀌겠죠. 이렇게 의미가 있는 첨자를 우리는 free index라고 합니다. 자유 첨자라고 얘기하고, 이것은 보통 앞에서 벡터나 텐서의 성분을 나타낼 때 이렇게 주로 나타내게 되겠죠. 그래서 이 CI는 DI 이런 식은 실제로 벡터식입니다. I = 1일 때 여기는 1, 2, 3 했지만 우리는 X, Y, Z일 때 이럴 때 식이 3개 나오는 이것은 벡터식이 되겠죠. 이렇게 우리가 벡터와 관련된 것은 이런 식 첨자 표기법, 특히 그 중에 아인슈타인의 서메이션 합규약을 사용해서 나타내기로 합니다. 원래는 이렇게 나타내야 될 것을 이렇게 단순하게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아인슈타인의 합규약은 그냥 막 쓰면 되는 것이 아니고 몇 가지 원칙은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자, 자유첨자가 있으면 같은 자유첨자는 한 항에서 오직 한 번만 나타나야 됩니다. 자유첨자가 있는 항은 앞에도 말했지만 벡터 또는 텐서의 성분을 나타냅니다. 두 번 나타나면 어떻다? 가첨자고 무슨 말이냐? 합이 생략된 거죠. 식 1의 24에서 예를 들어서 CI, AIJJ, DI의 첨자 I는 각 항에서 이거 있고 뭐 이렇게 항에서 한 번만 나타나죠. 각 항이라는 것은 더하기 뭐 더하기 요게 각 항이죠. 각 항에서 AI, BJ 이 항에서 보면은 J는 두 번 나타나니까
J는 두 번 나타나니까 가첨자고 I는 한 번만 나타나니까 자유첨자입니다. 그런데 수식에서 CI, AI, J, DI, I는 각 항에서 한 번만 나타나게 되겠죠. 이렇게 두 번 나타나면 가첨자가 아닙니다. 이렇게 돼야 된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용 시 주의할 사항은 한 항에서 두 번까지만 같은 가첨자를 사용해서 나타내지 세 번 이상 사용하면 안 됩니다. 앞에서 AIJ, AIJ, BJ는 J가 두 개니까 시그마 J = 1부터 3까지가 생략된 거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이렇게는 안 된다 이거죠. BJ 한 항에서 J가 세 번 이거는 이렇게는 쓰지 않는다. 혹시 이런 식이 있다면 이건 틀린 식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아인슈타인의 합규약에 어긋나는 겁니다. 아인슈타인의 합규약이라는 것은 첨자가 두 번 나타낼 때 시그마를 생략해서 나타내자라는 것이 아인슈타인의 합규약 또는 합법칙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자유첨자가 한 항에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뭐 그건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그건 스칼라 양이 되겠죠. 예를 들어 이와 같은 C = A 이런 식이 있다면 C = A, J, B, J 플러스 D 이와 같은 식이 있다면 요거는 C는 요거는 A11 이럴 때 스칼라죠. 다시 말하면 이거는 첨자가 하나도 없네요. 첨자가 하나도 없으면 이것은 스칼라고 전체가 스칼라에 관한 식이 되겠습니다. 즉 다시 적으면 C는 A, J, B, J 플러스 D 이런 식이 있다면 스칼라고 요거는 시그마 J = 1부터 3까지니까 요건 A1, B1 플러스 A2, B2 플러스 A3, B3 다 식은 하나밖에 없죠. I 뭐 자유첨자가 안 나타나죠. 자유첨자가 하나도 없으면 우리는 스칼라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수식의 모든 항들에서 자유첨자는 모두 같아야 됩니다. 자유첨자 AI, AJ, DI에서 자유첨자는 모두 CI는 AKJ 다 같았는데 K 이렇게는 쓰면 안 된다 이거죠. 예를 들어 CI는 한 번 나타나는 자유첨자는 CI는 AI 플러스 뭐 BIJ, CJ 더하기 있는데 DI가 돼야지 DK 이런 식으로 누가 이런 식으로 썼다면 이거는 자유첨자가 두 개 나타나 있으니까 이것은 안 됩니다. 이것은 의미가 없고 여기 K가 되든 어쨌든 여기 I로 바뀌어야 되겠죠. 이렇게 자유첨자가 하나 나타나는 것이 여기서 K 여기 K로 바뀌어야 되겠죠. 만약 이 경우는 이렇게 자유첨자가 여기서는 K가 자유첨자고 여기서도 이 항에도 K가 자유첨자인데 여기서는 I가 자유첨자 이건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한 항에서는 모두 같아야 됩니다. 일반적인 것은 아니지만 이 책에서 합규약에 적용된 첨자는 이탈릭처로 나타낸 IJKL 우리는 주로 IJKL만 씁니다. 일반적이지 않은데 제가 쓴 책에서는 이렇게 주로 쓰겠습니다. 그렇지 않고 나타나는 것은 합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뒤에 나옵니다. 시그마 XX 이렇게 X를 썼을 때 이거는 X 단면에서 X 방향으로 뭐 인장응력 뭐 이런 응력 이런 의미로 쓰고 이거는 시그마 X = 1부터 3 이런 게 안 씁니다. 우리 책에서는 IJKL 중복으로 나왔을 때만 아인슈타인의 합규약을 따르는 것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예, 이거는 뭐 큰 의미는 없고요. 아인슈타인의 논문에서는 이렇게 합규약을 이렇게 썼습니다. 누 1급 A 누 B 누 이렇게 한 번은 위에 한 번은 밑에 이제 이렇게 한 거는 원래 A 누는 이제 열벡터 수학적으로 엄밀하게 하면은 A 누 위에 들어가야 되겠네. A 누는 열벡터, A B 누는 행벡터 이래서 A 다 B 행과 열을 구분해서 이렇게 사용했습니다만은 우리 뭐 유체학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A, I, B 벡터, 행벡터, 일벡터 구분 안 합니다. 그냥 그렇게 해서 그 문제점 없고 오히려 그것이 편합니다. 수학에서 말하는 그런 식으로 엄밀하게 나타내지는 않습니다. 아인슈타인의 합규약을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아인슈타인의 합규약이라는 것은 단순히 중복되는 AI, BI 이렇게 첨자가 중복되면은 I 이고 1부터 3이라는 요것만 생략하자라는 아주 단순한 규칙을 만들었습니다만 실제 아주 유용하게 사용됩니다. 그것을 이용하면 예를 들어 가지고 벡터 A.B라는 것은 AI, BI로 나타낼 수가 있겠죠. 이미 잘 알지만 벡터 A 성분이 A1, A2, A3 또는 XYZ로 할 수도 있고 이런 성분을 갖고 있고 B1이 B1, B2, B3이면은 A1 B2 하면 A1, B1 더하기 A2, B2, A3, B3 이렇게 되겠죠. 그것은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A 곱하기 B라는 크로스 벡터는 이렇게 나타냅니다. AIJ, epsilon IJK, AJBK, EI 이렇게 나타내 되겠고 이 의미는 자 요거를 엄밀하게 말하면 이거는 무엇이겠습니까? 아인슈타인의 합규약을 한다면 다 뭐가 생략된 I도 두 번 있고 I 두 번 있고 J 두 번 있고 K 두 번 있죠. 그러면은 해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죠. 시그마 I 이꼴 1부터 3 시그마 J 이꼴 1부터 3 시그마 K 이꼴 1부터 3 입실론 IJK AJBK E의 I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건 다 나이랑 몇 개가 되겠나요? 333 333 곱하기 3 곱하기 3 93, 20, 27개 다 나열을 하면 되겠죠. 자, 그럼 예를 들면 제일 처음에는 입실론 1, 1, 1, A1, B1, E1 더하기 입실론 1, 1, 2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런데 입실론 1, 1은 앞에서 나왔죠. 뭐가 되나요? 두 개가 같으면 0이니까 0인 거 다 지우고 나면은 6개만 남을 겁니다. 아마. 자, 이거 다 정리하면 다 나타낸 27개 뭐 다 할 필요는 없고 요거 서로 다른 것만 하면 되겠죠. 예를 들면 입실론 1, 1, 2 이것도 0이고 입실론 1, 2, 3 이래 되면은 A1, B2, E에 3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남는 것만 적으면 돼. 이거는 1이니까 서로 다를 때는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정리해 보니까 요거는 뭐와 같느냐면 이거와 같더라는 얘기죠. 이것은 뭡니까? 디터미넌트 뭐라는 행렬식인가요? 행렬식입니다. 이거 행렬식 계산하는 건 알죠? 행렬식은 2완을 중심으로 하면 이렇게 그으면 2완에 적고 그 다음에 요거 빼기 요거 A2, B3, B3 빼기 A3, B2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요거는 마이너스 E2에는 요거를 제외한 요거 이렇게 일일이 안 적겠습니다.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죠. 또는 이건 해보면은 요 줄이 바뀌어도 같은 겁니다. 제일 벡터 쪽이 제일 밑으로 가도 마찬가지로 되겠고 즉 요렇게 나타냈을 때 요거는 요렇게 적습니다. 같다 이렇게 이제 인식을 하면 됩니다. 근데 요렇게 나타냈을 때는 요렇게 인식을 하면 되겠습니다. 순서대로 AI, BJ, ABE 여기는 EAB 이런 식으로 E를 제일 먼저 I죠. 제일 앞에 여기 적었다 생각하면 됩니다. 어쨌든 계산해보면 같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확인할 수가 있겠고 바꿔 얘기하면 A 곱하기 B는 이제 우리는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다. 이렇게 합규약을 사용하면 그 다음에 A 곱하기 B는 A 곱하기 B고 당연히 이거는 AI, BJ, EI, EJ 역시 AI, BA, EJ 이렇게 됐고 역시 이것도 I 꼴 1부터 3 이렇게 다 J 1부터 3 생략된 거죠. 이렇게 해서 쭉 나열을 할 수가 있는데 뭐 다시 알 필요는 없고 어쨌든 A나 B는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 A 곱하기 B는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이거는 우리는 거의 취급, 텐사는 거의 취급은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텐서도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거. 아이고, 이게 자꾸, 잠깐만, 이게 지워지는지 한번 해볼까요? 잠깐만요. 잠깐만 좀 지워서, 너무 너무 장수를 넘겨야 되는데, 그냥 제가 만들다 보니까 자, 엄청 안 지워지나?
어쨌든 됐습니다. 대충 지으면은 이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다시 펜, 예. 그 다음에 뭐 이미 요건 알죠? E와는 I 직교좌표 이렇게 되고요. 우리가 또 수학에서 많이 쓰는 거 이거죠. 이거 그레디언트 파이입니다. 그레디언트 파이. 이거는 기울기를 나타냅니다. 파이의 기울기를 나타냅니다. 라운드 파이, 라운드 xi, ei를 나타내게 되겠습니다. 유체각 1할 때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요거는 요렇게 나타낼 수가 있고, 요거는 어떻게 된다? 다 나타나면 이렇게 되겠다. 라운드 파이, 라운드 x1은 x, ei, 직교좌표는 i, 플러스 라운드 파이, 라운드 y, j, 플러스 라운드 파이, 라운드 z, k. 직교좌표는 이렇게 되겠죠. 직교좌표에서 e1은 i고요. x1은 x, y1은 x2는 y, x3는 j. 이렇게 다 적을식을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다. 그 다음에 그리고 이거는 보면은 결과적으로 i, j, k가 있으니까 요게 있으니까 벡터가 되겠습니다. 요거는 벡터의 성분이죠. 여기에 첨자가 하나만 나타나면 벡터의 i 방향 성분, 즉 x 방향의 성분이 라운드 파이 라운드 x고, j 방향의 성분이 라운드 파이 라운드 y고, k 방향의 성분 라운드 파이 라운드 z 이렇게 되겠습니다. 요거 다 알죠? 델타 닷 v를 우리는 다이버전스 v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거는 라운드 v 라운드 x, 이것도 i가 1부터 3까지죠. 즉 라운드 v1 u 라운드 x 플러스 라운드 v2 u 라운드 y 플러스 라운드 u 라운드 z를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죠. 이것은 벡터식으로 표시하면 이렇고, 인덱스 노테이션을 사용하면 이렇고, 다 나열하면 이렇게 된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아주 많이 쓰는 거고요. 또 우리가 curl v, 이거는 curl v라고 얘기합니다. 다 이름이 붙는 게 다르죠. 여기에 gradient pi, divergence v, 요거는 curl v. 그래서 이것은 요거 앞에서 A 벡터 곱하기 B 나왔죠. A에 해당되는 거 대신에 여기에 들어가면 되죠. 요거는 이미 우리가 지금 설명 안 했는데, 이거는 실제로 의미하는 건 이겁니다. I 플러스 라운드 Y J 플러스 라운드 Z K 벡터죠. 이건 벡터입니다. 자, 따라서 여기 우리 앞에서 A, B, C에 해당되는 것이 만약 A 벡터 A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이죠. 지금 컬에 해당되는 것이, 요거는 어디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여기 와도 되고, 어쨌든 즉 E부터 먼저 와도 되고 E가 제일 뒤에 와도 되고, 이렇게 해서 여기 A 해당 B, A, B, 아까 전에 요거 A 곱하기 B 생각하면 되죠. 그거 대신에 A 자리 대신에 라운드 X1 이렇게 들어왔다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는 여러 가지 수학 기호를 그레디언트 파이, 다이버전스 v, 컬 v 이런 것을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인덱스 노테이션을 사용하면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겠습니다. 넘어가면 되는데, 자, 다음에 아인슈타인 합기호를 사용한 첨자 표기법으로 표기항을 전개해 나타내라. AI, BI. 자, 뭐 쉽죠? 합이 여기 생략된 거라 그랬죠. 그러면 실제는 이렇게 되겠죠. 하고 나면은 이것은 스칼라입니다. 스칼라. 왜? 숫자비죠. A, 요게 실제로 의미하는 거 A 닷 B 벡터 했을 때 이렇게 되겠죠. 뭐, 이거는 자, 연관 안 시켜도 좋고, 여기서 어쨌든 프리 인덱스가 여기 안 나타나면은, 가첨자밖에 없죠. 그럴 때는 스칼라가 되겠습니다. 요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나타나면 AII는 A11, A11, A22, A33가 되고, 이렇게 스칼라가 되겠죠. C, AIJ, BJI. 이거는 I도 두 번, J도 두 번이니까 요게 생략된 거고, 다 나열하면 이렇게 되고, 역시 스칼라가 되겠죠. 그 다음에 델타 1J, AJ는 델타 11, J 합이니까 11, A1, 1, 2, 2, 1, 3, A3. 자, 그런데 여기서 델타 11은 뭡니까? I와 J가 같으면은 1이고,
I 1과 2가 다르면 0이죠. 0. 앞에서 나왔죠. A1. 자, 그리고 여기서 주의해 보시면, 여기서 의미 있는 인덱스, J는 의미가 없죠. 의미 있는 인덱스는 1이죠. 결과가 A1으로 나옵니다. 요거 JJ 이렇게 될 때 바꿔줍니다. 이걸 치환 크로네커 델카 이름이 치환 텐사 이렇게 했죠. 치환해 줍니다. J를 1로 델타 1, 델타 2 만약에 J, A, J가 있다면 이 결과는 A, J로 있는 놈을 2로 바꿔주는 A2. 그래서 치환 텐사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예. 이 예는 모든 첨자는 다 가첨자입니다. 따라서 이 전부 다 항은 스칼라가 되겠습니다. 답이 먼저 나왔네요. 아이고. 답 상관없습니다. 요걸 간단하게 나타내라. 델타 IJ, AJ는 J가 시그마 생략된 거죠. 그러면은 이렇게 적을 수 있겠나요? 자, 그런데 여기서는 중요한 것은 이것은 답이 아닙니다. 여기 가만히 보면은, 자, 앞에서 우리 델타와 안J, J는 A1이라는 걸 알았죠. 그럼 자, 결과를 봅시다. 이거는 벡터겠습니까? 스칼라겠습니까? 벡터의 원소죠. J는 두 번 나타나는데 I, 자유 첨자가 있죠. 모든 힘, Fi, F1, F2, F3, Vi, V1, V2, V3, 즉 벡터의 성분입니다. 즉 V라는 것은 벡터를 나타내고요. 이 항 전체는 벡터의 성분이 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우리는 답을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이 결과 델타 1J, AJ는 A1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식에서 여기 I가 있죠. I 포함되어 있죠. 그럼 여기 한 번 더 생각을 해봅니다. I가 1일 때는 어떻게 되겠나요? 이 식은 델타 IJ, AJ는 I가 1일 때는 1J, J니까 아까 앞에서 이렇게 되면 A1이라는 거, 요 J를 1로 바꿔 A1이 되겠죠. I가 2일 때는 델타 AJ, AJ인데 그 I가 2를 넣으면은 이렇게 되는데 이럴 때는 J 자리에 2를 더간다 그랬죠. 3일 때는 A3. 무슨 말인가? 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I가 1일 때 F1이 있고 I가 2일 때 F2가 있고 I가 3일 때 F3 이런 벡터를 성분을 나타낼 때는 FI로 나타내면 되겠죠. 마찬가지죠. 결국 요걸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렇게 되죠. I가 1일 때 A1, I가 2일 때 A2, I가 3일 때 A3인 이런 변수는 단순하게 AI로 나타나면 되죠. AI. 즉 AI 이렇게 나타낼 때는 벡터의 성분인데 I가 1이면 뭐라? A1, I가 2이면은 A2, I가 3이면 A3. 즉 I가 중간인 거 생략하고 I 꼴 1일 때는 A1, I 꼴 2일 때는 A2, I 꼴 3일 때는 A3 되는 것은 뭐라? AI로 적는다. 결론을 얘기하면 델타 1 AJ는 AI로 바꿀 수 있다는 얘기고, 따라서 요 델타 AJ가 뭐라? 치환 텐사라고 했죠. J를 I로 바꿔주면 됩니다. 이렇게. 뭐 크게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델타 I K A K 이렇게 되면 이거는 A K 자리에 I 1이라고 하면 A1 이런 식으로 그런 역할도 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런 수학에서 배운 크로네커 델카를 왜 substitution 텐서라고 얘기하는지 그 이유를 여기서 알 수가 있게 됩니다. 딱 나오네요. 크로네커 델타를 교환 텐서다 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식을 합규약을 사용한 첨자 표기법과 직교자 표기에서의 각 성분, 자 이거 벡터죠. 벡터 F1, Fx, Fy, Fz 1일 때, 2일 때, 3일 때, 자 합규약을 사용하면 이렇게 되겠죠. 성분을 I, Gi, Xi 이렇게. 나는 I로 쓰기 싫어. 그럼 전부 J로 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큰 의미는 없습니다. FJ 성분을 나타낼 때, 자 어쨌든 I 1, 2, 3 I 나타냈을 때는 I가 X일 때, 1일 때 X 이렇게, 2일 때, 3일 때 각 성분을 다 나타내면, 자 여기서 우리는 세 가지를 다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뭐야? 벡터로 나타낸 식이죠.
이것은 첨자 표기법으로 나타낸 식이죠. 이것을 벡터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F 이꼴 MA라는 식이 있다면 이것은 실제 성분으로는 3개의 식이 되겠죠. 따라서 이런 벡터식은 성분으로 나타내면 이런 식이고, 자, 성분으로 나타낼 때 이런 식인데 이것을 각 성분 I 이꼴 1일 때, 2일 때, 3일 때 첨자 표기법으로 사용되면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네, 이건 뭐 앞에서 나온 얘기가 되겠고요. 아마 이상으로 우리 1장의 강의를 모두 마칩니다.